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박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이 황당하면서도 웃기는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심한 편이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리모컨은 거실 테이블 정중앙, 신발은 현관의 일렬로 정렬, 수건은 45도 각도로 접어서 화장실을 지는 반드시 앞으로. 특히 청결함은 필수. 세균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할까요? 더러운 것은 참기 힘든 성격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창틀에 먼지라도 발견되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꾸짖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했죠. 아내가 살아계셨을 때도 제 강박증 때문에 고생하셨고, 아들 민준이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병이라는 걸 알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 일입니다. 아들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해외 발령 받았어요. 2년 동안 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내랑 딸을 아버지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며느리 은지와 손녀 수아.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며느리는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제 강박증도 이해하려고 했었고요.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그릇 위치가 조금 어긋났다고 하면 바로 고쳤고, 리모컨이 중앙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정확히 맞췄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참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강박증 때문인지 저는 패턴을 빠르게 알아챕니다. 그리고 뭔가 패턴이 어긋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청국장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청국장, 수요일 청국장, 금요일 청국장, 토요일 또 청국장.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빈도였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또 청국장이야? 네, 아버님, 건강에 좋잖아요. 알아. 근데 이번 주만 4번째인데. 아, 그래요? 제가 센 건 없는데 저희 집안이 원래 청국장을 좋아해서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번 주 청국장 4회, 저번 주 청국장 3회, 그전 주 청국장 2회. 점점 빈도가 늘고 있었습니다. 청국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도 자주 나왔어요. 김치찌개도 자주 나왔고, 고등어구이는 일주일에 2번씩. 냄새나는 음식들의 패턴. 저는 식단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머릿속으로요. 월, 청국장, 화, 고등어구이, 수, 된장찌개, 목, 김치찌개, 금, 청국장, 토, 고등어구이, 일, 청국장. 일주일에 냄새나는 음식이 7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었어요. 며느리의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환풍기를 최대로 틀었어요. 쿵! 그 시끄러운 소리. 보통은 중간 정도로 틀면 되는데 항상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창문. 겨울인데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아버님, 춥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며느리는 추운데도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상했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그리고는 급하게 뭔가를 하는 척했어요. 냉장고를 열거나 싱크대 정리를 하거나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청국장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묘한 냄새였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스레인지도 꺼져 있었고 냄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분명히 났어요. 며느리야, 뭐 끓였어? 네? 아니요, 아무것도. 그럼 이 냄새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 맞다. 지금 청국장 끓이려고 했어요. 황급히 냉장고에서 청국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걸. 청국장은 핑계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손녀 수아와 둘이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자꾸 이상해. 응? 뭐가? 엄마가 자꾸 창문 열어. 추운데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응. 수아 춥다고 했는데 엄마가 환기가 중요하대. 그래? 그리고 엄마가 자꾸 두었까? 뭐하러? 모르겠어. 그냥 가. 그리고 문 닫아. 아, 그래?
수아 궁금한데 들어가면 엄마가 깜짝 놀라. 흥미로운 정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혼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의로 엿듣는 게 아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린 겁니다. 여보, 요즘 창문 왜 이렇게 자주 열어? 그게 환기가 중요하잖아. 겨울인데? 그래도 환기는 해야지. 그리고 청국장 왜 이렇게 자주 먹어? 건강에 좋잖아. 알아. 근데 너무 자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강박증이 있는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기록을 꼼꼼히 하죠.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거실에서 이상한 냄새. 오전 10시 32분 며느리 청국장 꺼내. 오후 3시 15분 또 이상한 냄새. 오후 3시 16분 며느리 환풍기 가동. 저녁 7시 20분 청국장 저녁 식사. 3월 16일 오전 11시 05분 거실 냄새. 오전 11시 06분 며느리 창문 여름. 오후 2시 40분 부엌 냄새. 오후 2시 42분 된장찌개 준비 시작. 저녁 7시 된장찌개. 저녁 식사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면 항상 직후에 며느리가 행동했어요. 청국장을 꺼내거나 환풍기를 틀거나 창문을 열거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반드시 냄새나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다 며느리 방 근처에서 멈췄어요. 제 강박증 때문에 문틈이 정확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푸슉. 작은 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푸슉슉. 또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창문 여는 소리, 며느리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결정적인 패턴, 이상한 냄새와 청국장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냄새 발생 후 청국장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2분, 최소 1분 30초, 최대 3분. 거의 정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냄새가 나면 즉각 청국장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치 소방관이 화재 경고에 반응하듯이 자동적이고 기계적이었어요. 저는 모든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1. 청국장 빈도 일주일에 3에서 4회 비정상. 2. 냄새나는 음식 패턴 거의 매일 의도적. 3. 환풍기 사용 항상 최대 강도 과도함. 4. 창문 겨울에도 항상 열림 비정상. 5. 폐부엌에서의 행동 혼자 있고 싶어함 수상함. 6. 시간대 분석 냄새 직후 대응 인과관계. 7. 소리 방에서 푸슉 소리 결정적. 8. 자세 제 앞에서 부자연스러움 긴장. 9. 대화 질문 회피 은폐. 10. 타이밍 냄새 청국장 2분 완벽한 상관관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방귀를 뀌고 있었고 그 냄새를 청국장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며느리는 거실에 혼자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5분, 10분, 15분, 그리고 20분째 쿵 들렸습니다. 분명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정확히 1분 30초 후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냄비 꺼내는 소리. 청국장이었습니다. 100%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청국장을 끓이는 이유, 그건 방귀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탐정처럼 추리한 결과 저는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쉬다 간다고요. 민준이는 IT 회사 개발자입니다. 항상 바쁘고 야근도 많고 무엇보다 눈치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없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들어오더니 식탁에 앉았어요. 손도 안 씻고요. 민준아, 손 씻고 와라. 에이, 아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회사 김대리가 그러는데 청국장이 장 건강에 엄청 좋대.
그래서 매일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매일? 저와 며느리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매일. 아빠도 장 건강 챙기셔야죠. 이 녀석이 뭔 소린지도 모르고 청국장을 매일 먹자고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며칠 후 민준이가 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받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보는 꼭 받아야 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괜찮아요. 안 돼. 내가 예약해 놓을게. 민준이는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의사가 며느리에게 진단을 내렸어요. 아, 그래서 청국장을 자주 먹은 거구나. 민준이가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여보, 괜찮아. 청국장 많이 먹으면 나아질 거야. 앞으로 더 자주 먹자. 이 녀석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청국장을 더 먹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리고 최악의 선언이 나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재택근무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3일은 집에서 일할 거예요.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야죠 뭐. 며느리와 저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이건 최악이었어요. 민준이가 집에 있으면 며느리는 더 긴장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방귀가 나올 거고, 그럼 더 청국장을 끓일 거 아닙니까? 아니 민준아, 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요 아빠? 집에서 일하면 좋잖아요. 이 녀석은 정말 끝까지 눈치가 없었습니다. 재택근무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일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또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냄새. 며느리가 황급히 환풍기를 틀었어요. 그리고 30분 후 민준이가 킁킁거렸습니다. 여보, 뭐 끓여? 아직 아무것도 이상한데? 청국장 냄새 같은데? 저는 방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며느리도 힘들고 저도 청국장이 지겹고, 그런데 아들은 계속 눈치 없이 청국장만 찾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청국장이 5번 나왔어요. 5번. 아침에도 청국장, 저녁에도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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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국장. 이제는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진짜 청국장 냄새인지 가짜 냄새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미안한 표정이었고, 민준이는 계속 좋다고 청국장을 먹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또 청국장이 나왔어요. 이번 주만 5번째. 자, 다 같이 건강하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대지 않았어요. 아빠, 왜 안 드세요? 못 먹겠어. 왜요? 아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한계가 있어. 일주일에 5번은 너무 많아. 에이,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 저는 소리쳤습니다. 네, 아내 건강만 생각하냐? 나도 사람이야. 나도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 나는 방에서 먹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민준이가 해결책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청국장 대신 다른 발효 음식을 먹는 거예요. 치즈 요구르트, 김치, 다양하게. 저와 며느리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 더 일찍 들어올게요.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야죠. 그래서 오늘부터 재택근무를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3일은 집에서 일할 거예요.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녀석은 이미 신청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준이는 거실에서 회의 중이었고, 며느리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3시는 제 청소 시간이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앙! 크고 길게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며느리 방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여보, 여기 있었어? 뭐야 이 냄새? 민준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보, 청국장 끓여? 방에서? 아니, 아빠, 여기 냄새 좀 맡아보세요. 민준이가 저를 불렀어요. 저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맡았습니다. 확실한 냄새를, 청국장이 아닌 그 냄새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하네. 청국장 안 끓였어? 근데 왜 이런 냄새가? 민준아, 나가봐. 왜요 아빠? 나가보래.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며느리가 방귀를 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청국장으로 가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말합니까? 당신 방귀 뀌는 거 다 안다고. 더 큰 문제는 민준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여보, 병원 가서 진찰 받았잖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래. 그래서 청국장을 자주 먹는 거야. 이 녀석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청국장을 먹는다고 방귀 냄새를 숨기려고 청국장을 끓인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끙끙 앓았어요.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야 할까? 민준아, 사실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폭로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혹시 배가 아픈 거야?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며느리,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더 이상합니다. 며느리,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서. 이건 완전히 이상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며느리가 청국장을 끓이면 또 청국장이야 라고 말하려다가 참았고, 며느리가 물건을 어긋나게 놓아도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컵이 2cm 왼쪽으로. 제가 뭐요? 아니야, 괜찮아. 말하려다가 참고 참으려다가 말하고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 청국장이 나왔어요. 며느리, 청국장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못 먹겠어. 왜요? 맛이 이상한가요? 아니야, 맛이 아니라 며느리. 네, 아버님, 우리 이야기 좀 할까?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도 옆에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나 다 알아. 네? 청국장 왜 자꾸 끓이는지. 그건 된장찌개도 김치찌개도 고등어 구이도 다 알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죄송할 건 내가 해야 해. 내가 잘못했어. 내 강박증 때문에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잖아. 며느리가 배가 아픈 것도 나 때문이고 그게 나오는 것도 나 때문이고 숨기려고 청국장을 끓인 것도 다 나 때문이잖아. 저는 울분이 터졌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이상한 거. 모든 게 완벽해야 하고 조금만 어긋나도 못 참는 거. 그게 나쁜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병이야. 나도 고치고 싶은데 안 돼.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나 때문에 아픈데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참는데, 청국장으로 냄새를 가리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그리고 이 녀석.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너는 뭐야? 가족을 위한다면서 정작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 집에 있지도 않으면서 재택근무는 무슨. 집에 와서도 일만 하잖아. 네 아내 좀 제대로 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방구 냄새. 그만 좀 끼워라, 제발. 저는 외쳤습니다. 모든 울분을 담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 내가 너무 못된 시아버지지. 저는 울었습니다. 60대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어멍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 나왔어. 5살 손녀 수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겁니다. 어? 할아버지, 왜 울어? 엄마도 울어? 아빠도? 수아야. 수아는 세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다 같이 울면 안 돼. 수아가 속상해. 미안해, 수아야. 할아버지는 왜 울어? 할아버지가 조금 화가 났었어. 왜? 청국장 때문에. 청국장? 수아, 청국장 좋아하는데? 그래? 응, 엄마가 해주는 청국장 맛있어. 근데 할아버지는 싫어해?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자주 먹어서. 수아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가끔만 먹으면 되잖아. 수아는 사탕 매일 먹고 싶은데 엄마가 가끔만 주잖아. 그럼 더 맛있어. 그래, 네 말이 맞다. 할아버지도 청국장 가끔만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저는 손녀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응, 수아야? 엄마는 왜 울어? 엄마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뭔데? 실수한 거야? 비슷해. 괜찮아. 수아도 실수해. 어제 우유 쏟았잖아. 그래, 선생님이 그랬어. 실수는 누구나 해. 괜찮대. 수아는 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다 같이 웃자. 그리고 활짝 웃었어요. 그날 저녁 네 식구가 습하게 모였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민준이가 물었어요. 청국장?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다른 거.
제가 말했어요. 김치찌개는 어때? 나 김치찌개 먹고 싶다. 좋아요, 아버님. 며느리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가 따라갔어요. 여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어. 며느리, 앞으로는 말해줘. 힘들면 힘들다고. 그리고 나도 집에 더 신경 쓸게. 일만 하지 말고 그래줘. 거실에서는 저와 수아가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 응, 다 괜찮아. 청국장은 가끔 먹을게. 수아가 좋아하니까. 와, 고마워 할아버지. 그리고 수아야? 응? 할아버지가 고마워. 네가 와서 웃게 해줘서. 당연하지. 수아는 할아버지 기쁘게 하는 게 일이야.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규칙을 정하자. 첫째, 청국장은 일주일에 한 번. 네. 둘째, 민준이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저녁 식사를 집에서. 노력할게요. 노력이 아니라 꼭. 네, 알겠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아플 때 말하기. 네, 아버님. 넷째, 우리 모두 서로에게 솔직하기. 찬성! 민준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 추가할게요. 뭔데? 매일 가족 시간 갖기. 30분이라도 같이 있기. 좋아. 그리고 할아버지, 저도요. 수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해봐, 수아야. 할아버지, 방귀 뀌어도 돼? 뭐? 엄마도 괜찮고 아빠도 괜찮고 수아도 괜찮으니까 할아버지도 괜찮아.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괜찮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강박증은 여전하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리모컨이 1cm 어긋나 있어도 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발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도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물건을 제자리에 안 놓아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장 건강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약을 먹어서인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그게 나오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아버님,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어떤 날은 그냥 거실에서 조용히 끄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모른 척 창문을 열어요. 날씨가 좋네? 네, 좋네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청국장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청국장 어때요? 좋지? 오랜만이네. 수아도 좋아하니까요. 그래, 우리 수아가 제일 좋아하지. 수아는 이제 7살이 됐어요. 할아버지,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와,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래, 우리 수아 최고야. 저녁 식탁에 청국장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청국장. 예전에는 냄새를 가리기 위한 위장용이었지만 이제는 진짜로 좋아서 먹는 청국장. 잘 먹겠습니다. 네 식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단점을 알아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나 내일도 청국장 먹고 싶어. 그래, 내일도 먹자. 와, 할아버지 최고! 수아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와 함께 조용히 누군가의 방귀 소리도 섞여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집이니까요. 이상 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